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오래 걸렸죠.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전 어려서 부모님의 권유로 성악을 전공했어요. 예중, 예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성악과에 입학하였죠. 하지만 앞날이 창창하던 대학 시절,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 날이었습니다. 놀랄 겨를도 없었고 그저 슬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하나뿐인 엄마가 쓰러지지 않게 옆에서 최대한 보필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현미 아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요? 나는 어쩌라고, 응? 안 그래? 엄마, 기운내. 내가 있잖아. 이렇게 울면 아빠가 마음 편하겠어? 조금 수술러 보자. 어? 엄마, 그만 울어. 불쌍한 우리 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아빠 없는 애가 될 수 있다니, 어? 아니, 이건 아닐 거야, 정말. 아니야. 그렇게 세상에 엄마와 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은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저희는 이사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전 대학도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많이 드는 성악은 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보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컬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히 같은 과 선배가 저를 좋게 봐준 덕분에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슬프지만 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잘 모시기 위해서라도 전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엄마도 참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이겨내셨고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몇 년은 일을 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을 때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귀하고 부티가 나더라고요. 직업은 수의사였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연애를 했고 결혼을 준비해 나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완강히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참 그 남자가 좋더라고요. 너 그렇게 남자가 반대하는 집에 시집가면 고달픈 거야. 네가 제대로 대학만 졸업했어도 이 꼴은 안 당할 텐데. 아휴, 이럴 때 네 아빠가 참 원망스럽다. 딸 하나라도 있는 거 번듯하게 시집 보낼 정도만 해놓고 떠나지. 귀한 딸 힘든 걸 보기 싫어. 엄마, 나 이현미야. 걱정 마. 그리고 시댁에서 처음엔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살다 보면 괜찮을 거야. 안 그래?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도 참 믿음직스럽고 잘 살게.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걱정 말고 나 잘 살기만을 바래줘. 어? 걱정 말고. 살다가 혹시라도 힘들면 그냥 괜찮으니까 언제든 돌아와. 알겠지? 엄마는 다 괜찮아. 시엄마 아주 표정도 대단하던데. 엄마가 매우 걱정하셨지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결혼식 사진 중 시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절 매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처음엔 남편이 저를 많이 두둔해줬고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살기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언젠간 돌아설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버텼죠. 당연히 귀하게 키운 아들, 아까운 건 사실이니까요. 예술했다는 애가
감각도 없고 뭐니? 뭐 성악했다고? 그럼 뭐하니?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내가 내 친구들 만나면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시연이 수의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기껏 고졸이랑 결혼을 시키다니. 아유 분통해. 대학은 정말 형편상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구석 찔러가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뭐 수의사도 별거 아니지. 그래도 현미 보컬학원 쪽에선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야. 기성 가수들도 많이 레슨 받으러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마, 엄마. 그러니까 그냥 현미 좀 예쁘게 봐줘요. 예쁘게 보긴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집 개만도 못하지. 우리 쫑이 봐라. 얼마나 귀엽고 말도 잘 듣니? 내가 개만도 못한 며느리 드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아유, 우리 쫑이 이리 와봐. 이쁜 쫑이. 아유, 이쁘다 이뻐. 가수라고 해봤자 딴 딸 아니니? 걔네들이 레슨 받으러 오는 게 뭐가 그리 대수야? 어디 수의사한테 갖다 대냐? 아유. 시어머니는 늘 제게 개만도 못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죠. 개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늘 개가 우선이었고 절 홀대하셨어요. 하지만 아마 제가 기대에 충족되는 며느리였다면 그렇게 개와 비교하지도 않았을 테죠.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 자존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락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저 이제 출근해 볼게요. 쫑이 밥도 줬고 물도 다 갈아줬어요. 오늘은 레슨이 좀 늦어져서 아마 늦을 것 같아요. 뭐? 쫑이 밥에 영양제 뿌려놨니? 에휴, 이런 거라도 네가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 네가 이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도우미 아줌마 있지. 잘난 남편 만났지. 걔라도 잘 보필해라. 알겠어? 그리고 그깟 레슨 딴 따라 하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딴 따라라뇨, 어머니. 요새 보컬 쪽도 굉장히 전문적이라고요. 그리고 전 걔를 보필하러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배운 거 없다기로써니 이젠 아주 날 잡아먹겠다. 쫑아, 물어버려 확 그냥. 말이 안 통해.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학가 권유로 학가를 하게 되었지만 사는 내내 정말 감옥 같았어요. 늘 개수발을 들게 하셨고 전 이 집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니 개수발을 적극적으로 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참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남편의 와이프로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축가 제의가 하나 왔습니다. 종종 지인들의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아는 분의 적극적인 섭외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만큼은 너무 좋았어요. 성악가를 꿈꾸기도 해서 남 앞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내가 우리 현미 씨 추천했잖아. 깨꼬리 같은 목소리. 그 집이 좀 대단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축하는 지인들만 맡아봐서 해봤는데 이렇게 소개받고 하는 거니 더 떨리네요. 준비 잘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유, 현미 씨라면 아무 걱정 없지. 다들 이 업계에서 소개해달라고 난리야. 내가 며느리만 일찍 안 봤어도 우리 며느리로 찜하는 건데. 에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여하튼 축가 준비 잘해볼게요.
그리고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게 봐주신 거니까. 그렇게 축가를 하기로 하고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 결혼식에 축가를 가서 축가를 부르고 난 뒤였어요. 그 하객 중에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뒤를 획 돌아보셨고,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저를 알아봤던 지인분이 말씀을 꺼내더라고요. 절 알아보시는 것 같길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 쪽에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어머, 저거 시연이 저 아니야? 며느리 같은데? 그때 내가 결혼식장에서 보고 인상 깊어서 기억나, 저 얼굴. 아니야? 맞는 것 같네. 아니, 제가 왜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니, 친구인가? 원래 제가 좀 부탁을 거절 못하는 편이기도 해. 오늘 축가 불러준다고 한 친구가 오늘 저 친부인가 보다. 여기서 다 만나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결혼식 오시는 게 여기셨어요? 그럼 같이 올 걸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시연이 저 맞지? 긴가민가 했네. 아니, 노래 너무 잘 부르더라. 너무 예뻤어. 어쩜 신부보다 예쁘면 돼? 내가 딱 눈썰미가 있지. 결혼식에서 한 번 봤는데 기억이 나지 뭐야. 아유, 너는 참 며느리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니. 시어머니 지인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줬던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빨리 가야 한다며 제 팔을 잡고 결혼식장을 나가시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식장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밖에 나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소리를 지른 이유는 본인의 체면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에서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아유, 이게 웬 망신이야? 너 축가 부르고 다니니? 아니, 여기가 어떤 결혼식인데 다 내 친구들 오는 자리라고. 네가 이런 데 와서 노래나 부르는 딴따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내 친구들은 다 너 성악가인 줄 아는데 아유, 창피해 정말. 네? 성악가련요. 성악을 전공한 건 맞지만 어머니, 그동안 절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신 거예요? 아니, 보컬 레슨이 뭐가 어때서? 시끄러. 내가 그런 딴따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우리 시연이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아우, 진짜 창피해 아주. 이제 내 친구들한테 소문 다 났을 거야. 넌 어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알아? 아빠도 없어, 대학도 안 나와, 집도 가난해, 딴따라야. 도대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아주 시연이가 뭐에 미쳐서 너랑 결혼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엎어버리고 싶어 아주. 아유, 진짜 분통스러워. 얼굴 화끈해서 정말 기가 막혀.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이것도 제 직업이고 전 축가 부르는 거 전혀 창피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강아지 챙겨주고 저보고 집에서 쓸모없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지만 오늘 하신 말씀은 정말 선을 넘으시네요. 저도 돌아가신 아빠랑 엄마가 귀하게 키워준 딸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오늘 내가 겪은 수치에 비하면 이런 막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아유, 꼴시려 정말. 그 길로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혼자 가버렸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멍하기도 하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대체 슈가를 부르는 게 왜 잘못이고 어머님께 창피한 일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길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쫑이를 목욕시키라며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방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런 존재였죠. 또 어디 들렸다 왔나 보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쫑이나 목욕시켜놔.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말도 섞기 싫으니. 제가 이렇다 할 대답도 없이 어머님이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전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과는 반대로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 보는 화에 저도 당황스러웠죠. 아니, 뭐하러 축가를 하러 다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냐? 엄마가 당연히 싫어하지. 가뜩이나 널 안 좋게 보시는데 내가 그럼 가운데서 뭐가 돼? 나도 너 축가 부르고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자기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어이없다. 자기도 그런 마음속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창피하다고 생각한 거야? 창피가 아니라 그냥 고상하게 있을 수는 없냐는 거지. 너 보컬 레슨하고 이러는 거 아무 말 안 해. 근데 나서거나 이런 건 하지 마. 엄마가 진짜 싫어하셔. 그리고 쫑이한테 잘하고. 엄마 쫑이라면 끔찍한 거 알잖아. 그럼 반이라도 먹고 들어갈 거야. 내가 이 집에 개보러 시집 왔어? 도대체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어. 알아? 아, 왜 이렇게 발끈이야? 아휴, 피곤하다. 엄마랑 너 사이에 지쳐. 어른들 말이 딱 맞아. 반대하는 결혼했더니 참 피곤하다.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말투였거든요. 저 역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길이었다면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모든 게 자책감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왜 이렇게 보고 싶던지 제가 주저앉아 울고 있자 남편은 그제야 미안한지 달래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아, 미안해. 울지 마. 내가 말실수했어.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나도 갑자기 욱해가지고 미안해 정말.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누굴 믿어야 해? 어머님도 그렇게 보는데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과 화해를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 이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것도 모자라 매번 친정에서 배운 거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정말 힘들어진 나날들이었죠. 저 역시 지지 않으려 했지만 외로워져 갔어요. 난 목표가 너랑 시연이 이혼시키는 거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아직도 우리 시연이 나가면 어디 가서 소개해달라고 줄 섰어. 알아? 네가 꼬이지만 않았어도 호적은 깨끗할 텐데. 네가 할 일은 그냥 계집사 그 이상도 아니야. 제가 왜 개 집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못해요, 어머니. 그리고 시연 씨와 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어머님이 되셔서 아들의 이혼을 바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어머님. 누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할 줄 알았냐고.
아직도 너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 너 우리 쫑이한테 화풀이라도 하는 거 아니니? 아주 쫑이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너보다 귀한 애야. 넌 걔만도 못한 애고. 그러니까 잠자코 내 말이나 따르다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면 그만이야. 알겠어? 시연이가 질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나가 떨어져. 알겠니? 아니요. 전 이혼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랑 시연씨 문제 없고 어머니 하나가 문제라면 저희가 분가하면 그만이에요. 어머님은 일부러 나가 떨어지라는 식으로 저에게 늘 아픈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가 악물어지더라고요. 남편과 더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절대 시어머니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죠.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지쳐가던 남편, 점점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변해가더라고요. 네가 엄마 좀 잘 맞춰두려라. 나 진짜 퇴근하고 올 때마다 엄마 뭐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알겠어? 아, 내가 괜히 그래? 어머님이 날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알면서 지금 나한테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알잖아. 좀 알면 더 딸처럼 굴란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덜 하시겠지. 엄마 강아지 그렇게 예뻐하는 분인데 인정이 없겠냐? 네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네가 좀만 더 잘하면 곁을 내주실 거야. 알겠지?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더 잘하란 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왜 결혼을 했나 싶은 생각과 함께 이런 취급을 받으려 결혼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그냥 이혼해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었기에 전 변호사를 찾아가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참나. 정신적 피해 보상? 니까짓 게 지금 나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원해? 아, 그래. 우리 아들이랑 이혼만 해준다면 돈이라도 지어주고도 이혼시키지. 나가 떨어져줘서 고맙다 아주. 애초에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한 거겠지. 안 그러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줌마. 원하는 대로 돼서 참 좋으시겠어요? 잘 살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귀한 아드님 좋은데 장가 보내시고 두 발 뻗고 주무세요. 과연 그 인성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수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해방이다 나도 이제. 전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됐는지 전화가 와 분가를 하자고 하며 이혼을 말렸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죠. 전 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내가 미안해 정말. 다 내 잘못이다. 우리 분가하자. 내가 너무 네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어. 안 그래? 미안해 정말. 이제 와서?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진작 잘하지 그랬니? 이제 네 전화 받는 것도 싫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더 이상 네 그림자도 볼 일 없었으면 해. 전 그렇게 새 인생을 살 준비를 했어요.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니 더 에너지가 샘솟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생활을 3년 정도는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찌들어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전 본격적으로 제 일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레슨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축하팀을 만들어서 결혼식이나 행사에 축하 공연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승승장구였죠.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제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가팀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공연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수입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니 다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늦은 나이였지만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 졸업을 하였고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돈을 벌면서 대학원까지 다니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랐지만 오히려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어두운 과거도 잊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제 강사이지만 교수를 꿈꾸며 말이죠. 보컬 레슨을 하다 보니 남들 가르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을 때 축가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날은 저녁 결혼식이었고 아침 점심 축가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바쁜 날이었죠. 하루 3탕 뛰는 것이 바빴지만 저희 축가팀으로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주저앉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축가를 마치고 부랴부랴 저녁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 결혼식 신랑을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신부 측 부모님을 보자마자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뵌 분들이라고요. 지금이 3번째였죠.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색이 안 좋으셔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해야지, 프로처럼. 걱정해줘서 고마워. 우리 오늘도 잘해보자. 선생님, 너무 안 좋으시면 그냥 들어가 보시는 게 동은이가 대신 부르면 돼요. 그러다 쓰러지실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그냥 좀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 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맞춰보자. 우리 이 부분에서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걱정하는 팀원을 뒤로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결혼식 로비에서 신부의 친정 부모님을 보고 확신했어요. 축가 대기실에서 있을 때 그분들에게 돈봉투를 주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 남편 와이프도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시어머니가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맞닥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시곤 또다시 악담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참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또 그놈의 돈 안 되는 노래하러 다니는 거냐? 아유, 오늘 그 축가 한다는 게 너야? 기막혀. 어디서 뭐하고 사나 가끔은 궁금했는데 여전하구나. 품위 없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노래나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덕분에 고맙다. 네가 나 갖다 떨어져준 덕분에 아주 좋은 애 만났어. 우리 시연이 네 집과는 상대도 안 되는 집안이지.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부모 대행까지 시킬 정도로 구린 게 많다는 걸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절 보고 모욕하는 전시모에게 전 한마디 던졌죠. 아주 웃기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저랑은 비교도 안 돼서 저기 친정 부모님이 하루에 결혼식 3탕을 뛰실까? 결혼식 3탕 뛰는 집안이라 좋겠네. 안 그래요? 아니, 며느리에 대해 잘 알아보고는 한 거예요? 아주 깐깐한 아줌마가 뭐에 홀리셨나?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세탕이라니? 무슨 뜻이냐고? 이게 어디 남의 행사장에서 초를 쳐? 그건 알아서 알아보셔야지. 떡밥 던져줬으면 회수는 그쪽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축하해요. 노래는 열성을 다해 부를게요. 돈값은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부잣집에서 일당을 너무 적게 넣으셨더라. 여하튼 알아서 알아보는 걸로. 전 그 길로 축가 대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식도 시작하기 전에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부 머리채를 잡고 있었죠.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알고 보니 그 신부는 제 예상대로 부모 대행을 썼던 게 맞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신부 대기실로 향했고 부모님에 대해 캐물었다고 합니다. 황당한 신부는 그제야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바른 대로 얘기 못해? 저 너네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 맞아? 너 여기서 나 속일 생각하지 마라. 맞으면 그냥 맞는다고만 얘기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아니냐뇨. 저 너무 황당스러워서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맞으면 맞는다고만 얘기하면 된다니까. 뭘 그리 말이 많아, 어? 너네 부모 맞냐고. 확실하게 너네 부모야? 어머님, 결혼식 끝나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은 식장이니까 좀 고정하세요. 네? 시어머니의 그 불같은 성격에 식장이고 나발이고 없었죠. 그리고 바로 신부의 머리채를 잡고 본인을 속였다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기 바빴지만 이미 화가 난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죠. 모든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신부는 실토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부는 남편이 룸사롱에서 만난 아가씨였어요. 남편은 그 불같은 어머님 성격을 알고 모든 걸 둘이 짜고 속였더라고요. 얼마나 적급이던지 남편도 자기 어머니 눈에 맞추기 위해 이제 별행동을 다 하더라고요. 전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오빠, 말 좀 해봐, 어? 머리채 좀 놔주세요. 얼른요, 아파요. 엄마,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보는 눈이 많아요, 네? 엄마 그 성질에 웬만한 아가씨가 눈에 차시겠어요?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뭐야? 그렇다고 급도 안 되는 날 들이밀어? 의사 집안이라며? 그럼 이 사람들도 다 가짜 사돈이었단 말이야? 얼른 말하지 못해?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당신이 좀 말해봐. 아니, 오빠, 지금 내 꼴 안 보여? 기막혀. 이거 놓고 말해요. 엄마, 진정해요.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차차 말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제발. 전 이 상황을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절 마음에 안 들어서 난리를 치더니 결국 얻은 게 룸사롱 아가씨를 며느리로 두다니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전 웃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니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서 망연자실한 느낌이었고요.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망신이 또 있나 싶더라고요. 우습더라고요. 몰락이 이렇게 쉬었다니 말이에요. 너무 좋네요, 그림이. 아니, 아줌마, 겨우 룸사롱 아가씨 며느리 얻으려고 절 그렇게 대한 거예요? 웃기네요.
그리고 당신도 참 수준 알만하다. 아니, 겨우 고른 여자가 이런 여자야? 아니, 참 잘 어울려. 자기 집안에. 딱이다, 아주. 어머님이랑 수준도 잘 맞는 것 같고 잘 어울려. 내가 축하가 좀 늦었지? 재혼 축하해. 잘 살길 바랄게. 이번엔 제발. 아주머니도 축하드려요. 제가 비아냥거리자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머리를 잡다가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어쩔 줄 모르는 기세였죠. 그걸 보자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내쫓은 결과가 이런 거였다니 참 인과응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의 힘든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꼴을 다 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니, 현미야.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리고 오랜만이다. 아, 재호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하도 재촉을 하시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은 거였어.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좀 만나서 얘기 좀 할래? 너한테 못한 얘기도 있고. 나한테 할 얘기가 아직 남았니? 뭘? 난 없어. 그리고 너네 엄마나 잘 챙겨. 저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어쩌니? 결혼식은 파투 난 것 같고. 너한테 이런 걸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미안하다. 아니, 우리 어디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은 아직까지 저한테 할 말이 남았다며 그 와중에 얘기 좀 하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갑자기 애원을 하더라고요. 예,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니, 이 꼴 봤으니까 너도 알 거 아니야. 아휴, 아니, 우리 시연이가 이런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내가 한 과언은 있고 다시 한번 시연이랑 얘기 좀 잘 나눠봐. 어? 이제 2판 4판인데 내가 뭘 더 바래? 아, 이제 와서? 왜? 룸사롱 며느리 드릴 바엔 딴따라 며느리가 나은가 보지? 됐어요, 아줌마. 일 없네. 그냥 본인 죄 속죄하며 살아. 남을 그렇게 짓밟더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랑 어울리는 며느리인데 뭐가 싫으실까? 잘 살아봐요. 그럼 이만. 전 그 길로 밖을 향해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남편은 저보고 얘기 좀 더 하자고 했지만 모든 걸 다 뿌리쳤죠.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정말 통쾌했습니다.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았거든요. 욕심의 몰락이라고나 할까요? 전 남편 또한 참 어지간하더라고요. 하다하다 룸사롱 아가씨랑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그것도 본인의 엄마를 속이면서까지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전 이혼 후 참 잘 풀렸고 제 인생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점점 몰락해가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정말 제 인생의 통쾌한 한방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제 보컬 학원을 찾아왔어요. 이혼 후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이 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아, 그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너 없어서 좀 허전했어. 그리고 현타도 많이 왔고 널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서 좀 그랬던 거야. 나 다 정리했어, 그 여자도. 그리고 엄마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계셔. 네가 어떤 앤지 우리가 얼마나 너에 대해 몰랐던 것 같더라고. 미안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왔어.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서로 많이 좋아했잖아. 착각하지 마. 너랑 끝낸 지 오래야. 너희 모자 밑바닥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어. 그리고 내 새로운 삶 방해하지 말아줄래?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 모자 잘 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알겠어? 다신 찾아오지 마. 전 남편은 제 말에 망연자실해했고 더 이상 잡지 않았죠. 참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모든 소식이 끊겼어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 삶에 참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 후 모든 걸 개척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죠. 처음엔 이혼 후 모든 게 괴로웠고 결혼 생활 내내 실패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미치도록 미웠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모든 거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의 경험으로 오히려 더 나은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직접 경험해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